자, 방패 만들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방패 만들기 할 때 박스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스로 화면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긁어주고 이렇게 놔준 다음에 가운데다 맞춰주고 000 가운데 맞추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에디터블 폴리로 바꾼 뒤에 엣지를 선택하고 링으로 선택한 다음에 커넥트 눌러서 커넥트 해주고 스플릿 눌러서 잘라주고 5번 선택으로 이렇게 양쪽 선택이 가능하니까 반절을 자르고 방패 만들기부터 이제 뭘 써볼 거냐면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이 시메트리라는 걸 써볼 겁니다. 시메트리 양면으로 해주는 건데 보통 이거를 할 때 시메트리를 시작했는데 그 영상처럼 되지 않는다고 하는 학생들은 시작 화면이 오른쪽이거나 자 따로 만들어 볼게요. 자, 적당히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만드나 내 화면에서 볼 때는 어차피 똑같은데 그죠? 네? 이게 없다고 친다면 똑같잖아. 그래가지고 설명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하고 똑같이 이렇게 자르고 반절 선택되고 그 다음에 시메트리를 눌렀더니 이게 뭐야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러는 겁니까? 어딜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얘는 3D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3D 상에 있을 때는 3D에서 어디를 보고 있는 상태로 만드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게. 그럼 이제 정면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맥스 상에서 반을 나누고 이거를 반으로 복사를 하겠다라는 명령이 X 기준으로 처음에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옆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X를 기준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랬더니 반은 아직 안 만들었을 테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X를 기준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거 이제 안 돼요. 이러는 거죠. 왜냐면 여기 위에 있는 큐브를 확인을 안 했기 때문이죠. 이거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프론트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게 없다 아니면 이게 글자가 안 보인다 그러면 Alt W 눌렀을 때 프론트 상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프론트. 그리고 이게 글자가 작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클릭해서 컴피그 들어가면 크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럼 명령 이거 못 맞추는 건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시메트리가 기준이 X입니까? Y입니까? 그죠? Y로 하니까 또 되죠. 그죠? 어떤 경우도 있냐면 시메트리를 쓸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니까 반절 지우라고 그랬으니까 이쪽 지운 거예요. 반절 맞잖아요? 네. 그리고 시메트리. 왜? 이러는 거죠. 왜 했습니까? 시메트리는 작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기준선 X 값에서 플러스 축에서 마이너스 축으로 복사를 합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니까
플러스인 곳에서 마이너스로 보내니까 있는 게 보내졌을 때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거꾸로 만들었단 말이지. 이렇게. 반절만 이렇게 해놨어요. 반절만. 이쪽은 없어요. 텅텅.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보낸다고 그랬죠. 없는 걸 있는 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다 없어지죠. 개념이 그런 겁니다. 그럴 때는 이러면 다 해놨는데 또 만들어요? 라고 하면 요 밑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뒤집기가 있습니다. 반전시켜줘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시메트리는 사실 어떻게 진행을 하건 하여간 반을 했으면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내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내건 앞에서 뒤로 하건 뒤에서 앞으로 하건 위에서 아래로 하건 아래에서 위로 하건 다 맞출 수 있어요. 사실.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겠네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렇게나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게 돼 버리죠. 그죠? 그럼 뭐 어떻게 맞춰야 되지? 이러면은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걸? 왜냐고요? 기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맞추는 게 좋겠다? 프론트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내니까 오른쪽을 만드는 걸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그죠?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에디터블 폴리로 내려가니까 안 보여요. 반대편이. 반대편 보면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에 show end result를 눌러서 보여지게 합니다. 여기까지 다루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는데. 왜냐면 익숙지 않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자, 방패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패 모양을 만들려면 여태까지 했던 기능들 중에 가장 많이 썼던 요 링 커넥트 자주 사용해 주면 되겠고요.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방패야 뭐 복잡할 거 없죠. 여기 만들고 여기 만들고 여기 만들고. 네, 만들고 나 보니까 이게 이렇게 휙휙 휘어지는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보기가.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고, 자, 여기서 플래너 에디트 지오메트리의 메이크 플래너의 Y값 F3번을 눌러서 뒤쪽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면서 하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Y값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서 살짝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아니다, 좀 더 내려서 이게 좀 널찍하게 보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옆쪽으로도 여기도 좀 맞춰주는 게 좋겠네. 옆쪽으로도 살짝 넓어집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통통하게 됐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손잡이를 한번 달아볼까요? 간단하게.
손잡이는 어떻게 만드냐면, 박스를 하나 이렇게 꺼냅니다. 간단하게. 이 박스를 꺼내고 우클릭한 다음에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하고 여기를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만 지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남죠? 여기랑 여기랑 선택하고 좀 줄여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손잡이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간단하죠? 복잡하지 않다. 그래서 한 요쯤에 이렇게 달아둔다. 여기도 중앙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고, 높이가, 얘가 손잡이가 여기 뚫고 나오면 어색하잖아요. 안 뚫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적당히 박혀 있도록 해주고, 중간도 이렇게 나눠서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살짝 꼬아줍니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적당히 됐으면 이제 바로 이거 더해주고, 네, 오늘은 이 시메트리를 적극 활용하는 걸 해볼 거니까 일단은 시메트리를 꺼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더해줄 거예요. 이렇게 어터치로. 그럼 이건 시메트리니까 여기 중간 반대편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스플릿하고 여기를 지워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시메트리 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시메트리를 할 때는 그럼 그 다음에는 UV는 언제 피냐? 시메트리를 걸어서 반대편이 복사된 이후에 UV를 피느냐? 아니면 펴지기 전에 UV를 피느냐? 이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텍스처를 쓸 때 텍스처를 써야 되는 규약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규약이냐면, 이 제곱으로 가요. 이게 2의 몇 제곱이냐? 2의 2제곱이냐? 2의 4제곱이냐? 2의 뭐 8제곱이냐? 뭐 2의 3제곱이냐? 2의 5제곱이냐? 뭐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어디부터 세기 시작하냐면 2, 4, 8, 16, 32, 64 이렇게 되지. 이게 2의 6제곱인가? 이게 2의 6승인가? 이게 2의 2승이고 2의 3승, 4승, 5승, 6승 맞죠? 여기가 7, 여기가 8, 여기가 9, 여기가 2의 10승 그죠? 2의 11승 2의 12승 2의 13승 여기까지 가거든요. 일단 요즘 텍스처는 가장 폭넓게 쓰이는 게 1024에서 4096 사이에요. 892는 보통 영화 컨텐츠 아니면 고해상도 영상, 보통 게임 트레일러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어디에도 쓰이냐면 CF 뭐 이런 데 쓰여요. 영화, 고해상도 영상, CF, 애니메이션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 픽사 애니메이션 같은 거, 디즈니 뭐 이런 쪽.
픽사를 디즈니가 샀으니까 그냥 디즈니라고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규약 내에서 써야 돼요. 그럼 이게 다 어떻게 되냐면, 제가 왜 이거 하나만 적었냐면, 이 이미지는 X, Y인데 왜 하나만 적으심? 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128, 128 이런 식으로. 그죠? 1024, 1024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쪽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설명하고 있냐면, 방패 이렇게 쫙쫙 널찍하게 이렇게 그냥 다 펴가지고 넣으면 되잖아요, 이 안에. 여기다가 그림을 막 그리면, UV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게 3D에 앞뒤로 이렇게 입혀지는 겁니다. 그림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UV도 지금 처음 듣으니까 개념이. 자, 이제 이렇게 됐고 다 만들었고, 폴리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배울 새로운 그 기능, 스무딩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가 옆에가 이렇게 각지게 딱딱 터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를 클리어 5를 하고 다 빼주고, 그 다음에 1번을 딱 눌러주면 이렇게 하나로 동글동글하게 보여지도록 해주는 겁니다. 둥글둥글하게. 그죠? 둥글둥글하게 보이죠?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또는 이게 자연스럽게 꺾이길 원한다. 그럼 오토 스무스를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딱 꺾여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UV 원랩 UVW라고 하는 건데, 원랩 UVW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생긴 거는 에디터블 폴리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로우가 있고 슈링크가 있고 그리고 덩어리 선택이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오픈 UV 에디터 이렇게 열어보니까 요런 게 나오고, 이제 이 안에 우리가 작업을 할 요 UV를 여기에 잘 펴서 넣으면 됩니다. 근데 UV라는 거가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좌표를 정해주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니까 이 맥스 프로그램 밖에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칠해야 될 때 얘가 지금 좌표가 내가 어딜 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좌표 지정입니다. 이미지의 좌표 지정. 그래서 플래너 맵을 누르고, 자, 이렇게 눌러보니까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넓게 나오고 여기는 길게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제 프로젝션을 끄고 요거를 요렇게 줄여보니까 이제 비슷해졌죠? 근데 여기가 비슷해졌는지 여기랑 제대로 나온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이 체커를 선택하고 안 나오는구나. 자, 메테리얼을 이렇게 부르고 이 메테리얼을 여기다가 적용해 줍니다. 적용해주고 웹에 들어가서, 참, 이 메테리얼 창을 어떻게 띄우냐면 요 위에 요거를 누릅니다. 근데 내가 맥스를 처음 깔았다 그러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이거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모드에서 컴팩트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선택하고 이게 적용입니다. 이게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적용, 보여지기, 적용, 보여지기, 적용, 보여지기. 자, 그리고 이게 내가 이걸 설명을 왜 3번씩이나 했냐면, 적용만 해도 이게 안 나오고 보여지기만 해도 안 나와요. 둘 다 해야 됩니다. 왜 적용과 보여지기가 따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자, 여기 디퓨즈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체커를 선택하고 OK를 딱 눌러주면은 위로 올라와서
이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 근데 이거 도대체 이걸 왜 넣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거를 이게 이름이 뭐죠? 체커죠. 체커는 뭐예요? 모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위에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선택하면 갑자기 화면이 바뀐 게 아니에요. 클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타일링을 15, 여기 아래도 15.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됐어요? 모눈이 잘 나왔죠. 근데 옆에를 보니까 어때요? 늘어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뭔가 이미지를 넣을 때 여기에 그림을 그리면 브러쉬로 점 하나만 찍어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대로 저장하고, 자, 이걸 이대로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UV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내보내느냐, UV 해주고 여기에서 툴에서 렌더 UVW 해줍니다. 1024 1024 때 있죠. 그대로 렌더를 해주고, 렌더 한 것을 너무 크게 만들었다. 조금 줄여줄게요.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로.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찍을게요. 자, 됐죠?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폴더를 새로 만들고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거 스크린샷 찍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JPG 그래서 저장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렸죠. 열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텍스처를 만드는 거예요. 텍스처는 무엇이냐? 텍스처는 우리가 모델링에 적용되는 모든 이미지를 텍스처라고 해요. 이미지 파일은 다 텍스처입니다. 3D에서 부를 때 용어가 달라져요. 텍스처가 아닌 것도 있나요? 아닌 것도 있긴 하죠. UV. 얘는 UV라고 불러요. 자, 여기 위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건데 그냥 그리면 UV를 다 덮어버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UV를 보면서 작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UV를 보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레이어를 편집할 겁니다. 컨트롤 J를 누르면 레이어가 복사됩니다. 컨트롤 J를 못 누르겠다. 드래그해서 여기 밑에다가 새 파일 만들기 누르면 복사됩니다. 이것도 모르겠다. 이미지 레이어 여기 가서 레이어에서 듀플리케이트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세 개 다 모르겠다. 그러면 셋 중 하나는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복사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클릭하고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눌러도 됩니다. 하여간 복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밑에는 흰색으로 칠하고, 그리고 이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자, 레이어 만들기는 여기서 만들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우클릭하고, 우클릭에 뉴 레이어 있니? 없네요. 자, 레이어 가서 뉴에서 레이어 만들기 하면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N입니다. 자, 레이어 만들 수 있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거 넣을 수 있죠. 얘를 속성을 디퍼런스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칠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칠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칠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칠한 다음에 여기에다 점 하나만 찍어도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확인할 수 있도록 빨간색으로 아주 눈에 잘 띄게 여기다 요렇게 칠해볼게요. 이 끝점들에다가.
안쪽에서도 한번 찍어 볼게요. 안쪽에서 여기까지. 이거를 왜 이렇게 찍냐면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해서 이렇게 찍어 놓고 이거를 그대로 저장합니다. 뭘로? PSD로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맥스에 가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그 적용은 어떻게 하냐면, 적용은 여기 보이는 여기 디퓨즈 컬러에 여기 옆에 맵이 1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든 그 텍스처를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 하면은 들어갑니다. 자, 이걸 드래그 앤 드랍 하면 그대로 들어갔죠? 바로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늘어난 걸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자연스러워 보여요? 어색해 보여요? 굉장히 어색하죠? 볼 때 이거 마치 막 그래픽 깨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막 늘어나고 여긴 안 늘어나고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UV를 제대로 펴야 되겠다. 그죠? 어떻게 하면 제대로 펼 수 있겠는가? UV를 잘라줍니다. 여기 옆에를 잘라요. 이렇게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뚝뚝 잘라줘요. 그 다음에 컨트롤 B 하면 이렇게 잘립니다. 요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익스플로드의 브레이크, 이 버튼. 단축키는 컨트롤 B인데 컨트롤 B 눌렀는데 안 되잖아요, 선생님. 이러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이게 꺼져 있으면 안 돼요. 컨트롤 B가 안 먹어요. 안 돼요, 이게 켜져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겹쳐 있으면 이 위에 그림 그리면 여기 어떻게 돼요? 자,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저장했습니다. 갔더니 뚫어서 이렇게 나와요. 이 얘기인 즉슨 무슨 얘기예요? 여기다 뭔가 그림을 따로 놓고 싶으면 이딴 식으로 겹쳐 있으면 작업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옆으로 치워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UV에서 면 배정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앞면이랑 뒷면이랑 똑같게 되게 하기 싫으면 옆으로 치우면 된다. 복잡하지 않죠? 옆으로 치워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옆에 늘어나는 건 똑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이때는 리쉐 밸러먼트에 길게 누르면 릴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릴렉스 툴을 이용하여 릴렉스 바이 폴리곤 앵글을 누르고 스타트 릴렉스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여기가 배정되도록 해줘요. 선생님,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직접 이렇게 늘려도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하지만 이 그 툴을 사용해서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됐으면 작업이 거의 다 끝난 건데, 근데 각각의 이 그 요소들이 서로 크기가 완전히 같게 돼 있느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림을 그리면 상이 반대가 돼서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마 대충 이쯤 있을 텐데 여기다가 제가 1, 2, 3, 4라고 써볼게요. 거꾸로 나오죠? 왜 거꾸로 나옵니까? 모델링은 왼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UV는 오른쪽으로 돼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죠.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옆으로 뒤집어야 되는데 그때 쓰는 게 여기 위에 있는 미러입니다. 그럼 이제 똑바로 나왔죠. 그런데 여기가 똑바로 나오긴 했는데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 글씨를 쓰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한번 써볼게요. 아마 한 이쯤이 될 겁니다. 여기다가 가나다
가서 봅시다. 자, 어떻게 나오죠? 지금 여기가 늘어나죠. 지익하고. 이거 왜 늘어나는 겁니까? 자, 이제 덩어리 선택을 끄고 여기가 좁아서 그래요. 이렇게 좁으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UV가 좁으면 어떻다? 늘어난다. 이렇게 심하게 늘어나죠. 그럼 이거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거를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하려면 우리가 이거를 쫙쫙 이렇게 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든 이 폴리를 하나하나 다니면서 일일이 펴줄까요? 아까에도 말했죠? 어떻게 한다? 릴렉스 툴 요거를 잘 활용합니다. 자, 전체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A 들어오고 그리고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제대로 딱 배치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때요? 지금 글자가 뒤집혔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야 한다. 근데 이게 뒤집을 때 각도가 잘 안 맞잖아요. 각도 정확하게 맞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앵글 스냅을 누르고 돌려주면 됩니다. 정확하게 맞았죠?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모두 신경 쓰면서 작업을 하셔야 이게 프로페셔널한 작업이 되겠죠. 이렇게 사이즈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UV가 완전히 새로 잡힌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다시 내보냅니다. 이전에 했던 UV를 쓸 수 없잖아요. 좌표가 다르니까. 똑같이 저장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UV가 다 끝났으면 이것도 그냥 끄면 되나요? 지울까? 그러면서 딜리트 딱 누르면 UV 작업 새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더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우클릭하고 이 위에서 우클릭하고 컬랩스 올 또는 화면상에서 우클릭하고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 화면상에서 하는 게 더 편하겠죠. 이거 작은 거 선택한 거 아무 데서나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바뀐 거에 맞춰서 그려볼게요. 자, 여기 UV가 요거였는데 이거 지웁니다. 그냥 이 UV 안 맞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그대로 열기 한 다음에 열기 됐죠? 컨트롤 A 누르고 컨트롤 C 누르고 이거 뭐죠? 전체 선택 복사죠? 네, 끄고 여기 컨트롤 V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디퍼런스 이렇게 간단하죠? 이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진짜 방패처럼 보일 수 있도록 채색을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채색을 포토샵에서 채색할 때는 선택 영역을 지정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 영역을 지정할 때 자주 올가미 툴을 자주 이용합니다. 이렇게 올가미 툴을 쓸 때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선택하는 요령이 올가미 선택을 클릭하고 드래그 할 때 바로 Alt를 눌러서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방패가 잘 그려질 수 있도록 브러쉬로 이렇게 색을 칠해주겠습니다. 뚠뚠한 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칠해주고, 자, 가운데가 좀 밝은 게 좋겠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좀 밝아져. 됐죠? 이쪽이 조금 밝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옆쪽으로 갈수록 이게 어두워져야 되니까 옆에는 어두워지게 되려면 여기는 색을 좀 더 진하게 해서 이렇게 칠해줍니다. 이렇게 측면이 된다. 측면만 그냥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갈수록 또 어두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이렇게 작게 보고 아래쪽에서 풍 이게 좋겠네. 됐죠? 예, 이 정도 됐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뭐 문양 같은 게 박혀 있어서 얘네가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 거다 알 수 있도록 문양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가지고 얘가 조금 더 특징이 있을 수 있도록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칠해줍니다. 밝은 부분 이렇게 칠해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칠해주고, 반대편 칠해주려면 선택이 해제해야 되니까 컨트롤 D 눌러주고, 반대편도 이렇게 딱 선택해주고. 여기서 어두운 부분을 찍어서 기본적으로 어둡게 칠하고요. 안쪽이니까 안쪽이 어두워질 거니까 어두운 색 고르고 크게 한번 찍어주면 돼요. 아, 이거 너무 크게 찍었다. 네, 한 이쯤. 자, 그리고 이제 손잡이도 칠해야 되니까 손잡이도 간단하게 칠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쪽으로 올수록 밝아질 테니까 밝아지는 부분 쪽으로 올 때 이렇게 조금씩 밝아지도록.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저장을 합니다. 한번 그 맥스 가서 볼게요.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때 이거를 시메트리를 걸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테두리가 없으니까 영 심심하죠? 테두리 만들고 끝낼게요. 테두리를 만들 때는 이제 와이어를 보면서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와이어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 요쯤 요렇게 찝으면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죠? 와이어가 이렇게 있으니까 와이어 있는 것보단 조금 더 두껍게 선택을 해준다. 자, 이거 조금 더 두껍게 선택을 다 끝냈으면은 간단하게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색을 싹 두르고 이 옵션을 멀티플라이로 바꿔주고 이렇게 그대로 이거는 와이어는 빼주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간단하게 방패 만들어 보기로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토샵과 맥스랑 이렇게 연동해 가지고 칠하기 할 때는 맥스에서 모델링을 다 만들고 과정을 다시 설명할게요. 헷갈릴 테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정 정리. 자,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모델링을 만든다. 그죠? 모델링이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면은 모델링을 반으로 쪼갠 뒤에 시메트리. 그죠? 왜 시메트리 하는가? 텍스처가 큰데 그 텍스처를 큰 거를 큼직큼직하게 다 쓰면은 큼직큼직하게 쓰면은 여기랑 여기랑 어차피 똑같이 그릴 건데 면적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걸 반으로 각각 잘라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시메트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시메트리가 끝나면 어떻게 한다? UV를 핀다. 자, UV가 펴지면 어떻게 한다? 밖으로 내보내서 포토샵에서 텍스처를 만든다. 자, 만든 텍스처는 어떻게 하는가? 만든 텍스처는 모델링에 적용해 준다. 모델링에 텍스처가 적용이 되면 작업 완료예요. 이거는 이 작업 과정은 어떤 게임에 이렇게 정리가 되냐면 리그 오브 레전드, 블랙 서바이벌,
원신도 여기 포함되려나? 그리고 저거 뭐였지?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와일드인가? 그리고 또 누구지? 동물의 숲. 상당히 많죠, 생각보다. 이게 작업 과정이 간단하다고 해가지고, 작업 과정 간단하니까 이런 작업 과정은 아무도 안 쓸 거야. 천만에. 많이들 씁니다. 많이들 써요, 이렇게. 되게 많이 써요. 이거 말고도 수많은 핸드폰 게임들. 세븐나이츠 뭐 이런 거. 이런 건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대로 배워도 쓸 때는 굉장히 많겠다 생각이 들겠죠? 네.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잊지 말도록 합시다. 방패 만들기는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